우린 후진국이었다. BBC 다큐 감독이 한국 여행 후 만들었다가 영국이 뒤집힌 영상.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BBC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베테랑 감독이 한국에 휴가를 왔다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것도 한국의 여름 때문에 말이죠. 처음엔 이 더위에 뜨거운 걸 먹는다고? 하며 우리를 비웃던 이 감독이 결국 BBC 본사에 한국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보냈고 방송 후 영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무엇이 이 까칠한 영국 감독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워튼입니다. 영국 BBC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감독이죠. 아프리카 사막부터 북극까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문화를 보고 왔어요. 그런 제가 이번 여름 휴가로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여행은 처음이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한국 드라마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라고 해서 정한 여행지였죠. 내심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족 모두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느껴진 뜨거운 공기에와 정말 덥다고 했는데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라, 여긴 왜 이리 시원하지? 딸이 먼저 소리쳤어요. 밖은 36도라고 했는데 공항 안은 정말 쾌적했습니다. 그냥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영국 여름보다 훨씬 더 시원했죠. 넓은 공간 전체가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어요. 천장이 그렇게 높은데도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어컨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까? 영국 사람 특유의 계산적 사고였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첫날 밤 호텔에서 한국 TV를 보고 있는데 펄펄 끓는 삼계탕을 먹는 한국인 가족이 나왔어요. 화면 속 아버지가 국물을 호흡 불면서 아, 시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찜통 날씨에 펄펄 끓는 걸 먹는다고? 말도 안 돼. 남편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동양인들은 참 이상해. 더위에 더운 걸 먹다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 딸이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 왜 저래?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죠. 글쎄, 아마 우리와는 다른 문화인가 봐. 이해하기 어렵지만 말이야. 그 순간만 해도 저는 한국인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서울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딸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어머, 여기 너무 시원해. 런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런던 지하철은 여름이면 사우나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플랫폼까지 완벽하게 냉방된 시스템이었죠. 지하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지하철 열차가 들어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공기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열차 내부는 냉장고 수준이었죠. 승객들이 모두 쾌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영국 왕실 전용 기차보다 쾌적한걸? 남편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전용 객차를 탔을 때보다 더 시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한여름 정오인데도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멀쩡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는 남성들, 재킷을 입고 있는 여성들. 땀 한 방울 없이 말이죠. 영국 같았으면 벌써 셔츠가 흠뻑 젖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집에서 나온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화장이 번진 여성도 없고 머리가 축 늘어진 남성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조용히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름의 시원함을 일상화한 나라.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고 더 나아가 문화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여름의 시원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었던 거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산책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공기가 후끈했습니다.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할 때 편의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24시간 운영에 냉방 완비는 기본이었죠. 깨끗하고 밝은 조명, 정리정돈된 상품들.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종류만 수십 개였습니다. 영국 대형 마트에서도 이렇게 많은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데워주는 서비스까지 있었죠. 와, 이건 그냥 마을 중심 플랫폼이야.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의 작은 마을 병원보다도 친절하고 편의시설이 좋았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보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친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문 앞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였어요. 무더위 쉼터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영어로도 쿨링센터라고 표기되어 있었죠. 호기심에 직원분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직원분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더우면 누구든지 여기서 잠시 쉬어가셔도 됩니다. 물도 드시고 시원한 곳에서 잠시 쉬세요. 이 시설이 무료라고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구매하지 않아도 그냥 더위를 피해 들어와 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영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전기료 걱정에 밤잠을 못 잘 텐데 무료로 시설을 개방한다고요? 이 순간부터 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었어요.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퇴근한 한국지인 김 과장님이 저희 가족을 반포 한강공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저녁 7시인데도 기온이 32도였습니다. 영국 같았으면 모든 사람이 집에 숨어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한강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말이에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든 연령대가 다 모여 있었어요. 야외 와이파이, 조명, 음악 분수, 텐트 대여소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김 과장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더운데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네요. 그분이 웃으며 답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지 않아요. 더위도 여름의 일부죠. 그냥 삶의 일부처럼 안고 가는 거예요. 한강의 바람을 맞으며 치킨을 먹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분명 덥긴 한데 그 더위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마시며 웃는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콘텐츠가 아니야. 철학이야. 영국 사람들은 조금만 더워도 집에 숨어버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더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여행 경험으로 끝낼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김 과장님의 강력한 권유로 유명한 삼계탕집에 갔습니다. 한여름 낮 이시 기온 37도. 정말 미친 시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러 간 거였죠. 펄펄 끓는 삼계탕이 나왔을 때 솔직히 망설였어요. 김이 무락무락 나는 그 뜨거운 국물을 보니 정말 먹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 더위에 이런 걸 먹는다고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아이고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들이 말하는 시원하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땀이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서 뭔가 시원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몸 전체가 리셋되는 느낌이었죠. 다음에 간 냉면집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냉면이 나왔는데 이번엔 정말 몸이 시원해졌습니다. 면발을 한 젓가락 넣고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시원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맥주와는 차원이 다른 시원함이었죠. 한국인의 시원하다는 단어는 온도 이상의 것이구나. 두 가지 음식 모두 시원하다고 하는 한국인들의 말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음식으로 몸을 덮여서 얻는 시원함, 차가운 음식으로 몸을 식혀서 얻는 시원함. 둘 다 같은 시원함이지만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시원하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뭔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지하철의 완벽한 냉방 시스템, 무더위 쉼터로 개방된 편의점들, 한강의 치맥 문화, 삼계탕과 냉면의 철학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관광 경험이 아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 다른 문화를 본 거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 한강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새벽 1시인데도 말이에요. 영국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감동을 그냥 개인 경험으로 끝낼 순 없어.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어요. 2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직업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콘텐츠가 되어야 해요. 새벽 2시에 저는 노트북을 꺼내 BBC 본사에 긴급 기획안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여름은 어떻게 가능한가? 마이너스 시원함의 문화적 의미였어요. 다음날 아침 프로듀서 존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정신 나갔어? 에어컨 이야기로 시청률이 나오겠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정말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존슨, 이건 에어컨 이야기가 아니야. 문화 이야기야. 철학 이야기라고. 한국인들이 어떻게 여름을 살아가는지 봐야 해. 에밀리, 너 휴가 다녀와서 감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인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아니야, 이건 진짜야. 이건 냉방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생존이자 철학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년간 다큐를 만들어 온 내 직감을 믿어봐. 길고 긴 설득 끝에 결국 제 열정이 통했나 봅니다.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3개월 후 다큐멘터리 한국의 시원한 여름. 마이너스 더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BBC 프라임타임에 방영됐습니다. 방송 시작 5분 만에 BBC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을 지켜봤어요. 이게 진짜야?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런던 지하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원시인이었네. 한국 사람들은 천재야. 방송 직후 30분 만에 BBC 홈페이지 댓글이 1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충격과 감탄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천국이었네. 런던은 여태 뭘 한 거지? 우리도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야 해. 한국 지하철이 왕실 전용차보다 좋다니. 트위터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 시원함 해시태그가 영국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더위 경험담을 올리면서 한국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치권 반응이었습니다. 런던 시장이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여름 인프라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영국 국회에서도 여름 공공정책에 대한 긴급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대형 전자매장들은 대박이었어요. 삼성, LG 에어컨 재주문 요청이 하루 만에 10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런던 지하철 공사에서도 냉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검토에 들어갔어요. 저는 제 인스타그램에 조용히 글을 올렸습니다. 진짜 시원한 건 마음이 열린 그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이 글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이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영국 다큐멘터리 어워드에서 한국 여름 문화로 올해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서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느낀 건 온도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시원함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한국 사람들은 더위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로 생각하죠. 트로피를 받는 순간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처음 삼계탕을 먹었던 그 시원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다음 여름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아이들이 완전히 한국 스타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냉면을 후루룩 마시며 시원하다고 말하고 치킨을 먹으며 한강 바람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원하다는 말을 정확한 발음으로 할 수 있게 됐고 맛있다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한국어를 익혔어요. BBC에서는 후속 다큐멘터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공인프라의 정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지하철, 버스, 공공 와이파이 시설 등을 다룰 예정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제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 문화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여름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강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치킨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한국은 여름에도 따뜻한 나라였어요.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고 동시에 진짜로 시원한 나라죠. 그 순간 한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몸도 마음도 말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짜 시원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시원하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